네, 첫 번째에 이어서 두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함수들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함수들은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빨리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푸시백은 데이터의 뒤에다가 계속해서 데이터를 추가하는 걸 말하고요. 연속적으로 추가하는 걸 말하고, 푸시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특정 인덱스를 지정을 해서 그 해당 인덱스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장하는 작업을 수행한 함수고요. 그리고 이제 리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를 늘리는 그런 함수인데,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넣다가 최대 사이즈와 현재 사이즈가 같아지면은 리사이즈를 두 배로, 최대 사이즈의 두 배로 진행을 하고요. 이게 외부로 공개되어 있는 만큼 배열을 생성하자마자 리사이즈를 통해서 사이즈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이걸 외부로 공개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내가 데이터를 100개를 넣어야 되는 게 확정이 되어 있고, 항상 배열을 생성하는 목적마다 데이터를 무조건 100개를 넣어야 되는데, 리사이즈가 외부로 공개되어 있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 계속 기본 정책은 요소를 두 개, 배열 요소를 두 개를 생성을 하고 두 개에서 두 배씩 늘려가는 형태로 정책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두 개 넣고 한 번 증가하고, 그다음에 또 네 개 넣고 한 번 사이즈 늘리고, 여덟 개 넣고 한 번 늘리고, 16개 넣고 한 번 늘리고, 이런 식으로 100개를 넣는 데 있어서 다섯 번, 여섯 번에 이런 재할당 작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내가 사이즈를 알고 있으면 미리 사이즈를 키워 놓을 수 있도록 리사이즈 함수를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 remove 함수가 있습니다. remove 함수는 그냥 이제 인덱스 들어온 거 인덱스 있으면은, 해당 인덱스가 유효한 인덱스라면은 그 인덱스의 요소를 지우는 그런 함수고요. get count와 get size는 현재 몇 개 있는지, 현재 요소가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최대 몇 개까지 저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값을 반환하는 그런 함수고요. 프린트 함수는 모든 배열의 요소를 순회를 하면서 데이터를 출력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피, 데이터 카피라는 함수는 데이터 이제 깊은 복사를 진행을 할 때 데이터를 모두 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걸 이제 중복적으로 포문을 돌려서 중복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서 포문 반복적인 작업을 좀 줄여보자 해서 만든 함수고, 이 함수는 해당 클래스 내부에서만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프라이빗 안에다가 넣어놓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됐고, 헤더는 다 소개가 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쪽에서 구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생성자가 있고, 이걸 먼저 보면은 항상 여기에는 클래스가 들어갑니다. 클래스가 있고, 여기 범위 지정자, 즉 이 함수는 클래스 타입이다. 클래스 안에 있는 생성자다. 클래스 안에 있는 복사 생성자다. 클래스 안에 있는 소멸자다라고 명시해 주는 게 이 클래스와 범위 지정자고요. 그리고 이 문법, 이니셜라이즈 문법이 정말 제대로 하는 초기화를 진행하는 작업이고, 객체가 생성될 때 생성자 함수가 호출되면서 가장 먼저 이 이니셜라이즈를 통해서 값을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은 이니셜라이즈를 통해서 값을 초기화를 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컨스트 상수 같은 경우에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클래스를 이용할 때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초기화만 해도 에러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초기화만 해도, 원래 같으면은 일반 함수에서 지역 변수를 상수를 선언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값까지 넣어줘야 되는데, 클래스에서는 이렇게 선언만 하고 이 이니셜라이저에서 새로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값을 넣어주는 것까지 괜찮습니다. 이게 네,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주는 게 provide qualifier.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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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니셜라이저를 통해서 값을 넣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객체가 생성이 돼야 그 객체가 클래스를 기반으로 자신의 이제 고유의 멤버 변수 영역을 갖게 되는데, 그때 이제 직접적으로 상수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상수가 초기화되면 되고,
객체가 생성될 때 생성자 함수를 통해서 초기화가 진행이 되는데 이때 이 이니셜라이즈 문법, 즉 여기서는 대입이기 때문에 상수의 대입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초기화가 아니라 a는 100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상수의 초기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초기화가 아니라 이 블럭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객체가 이미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성된 객체를 기반으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질 때 이 대입 이 블럭 안에다가 작성을 하고 초기화 작업이 필요하다면은 블럭 전에 이니셜라이저 문법을 통해서 초기화를 해야 된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초기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니셜라이저 문법으로 기본 정책으로 m 사이즈 2, 그 다음에 m 카운트 0, m 사이즈가 2개라는 거는 배열 요소를 2개만 할당을 하겠다라는 거고 기본적으로 기본 생성자를 통해서 생성한 배열의 기본 사이즈는 데이터 2개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거고 더 필요하면은 리사이즈 함수를 사용을 하거나 더 필요하면은 리사이즈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제 데이터를 넣다 보면 알아서 늘어날 거다라고 이제 동적 배열이기 때문에 알아서 늘어날 거다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m 카운트는 현재 데이터가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제로로 초기화를 해줬고요.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객체가 생성이 된 다음에 이 MARR에다가 이 작업을 통해서 동적 할당을 통해서 포인터를 참조할 수 있게 인트 포인터를 참조할 수 있게 해주는 작업이고 이 작업은 대입이 일어난 다음에 아니지 객체가 초기화가 돼서 생성된 다음에 일어나는 작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new 키워드를 통해서 int 배열을 이제 할당 받는 거고 이 m 사이즈만큼 즉 요소 2개만큼 저장할 수 있는 8바이트 공간을 할당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new 키워드가 이제 C++에서 C의 말록 같은 역할을 하는데 말록이랑은 조금 더 말록보다는 좀 더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객체의 생성자를 호출해서 그 값을 초기화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타입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따로 이제 바이트 수를 직접 계산해서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배열이면은 배열 몇 개, 클래스면은 그냥 생성자만 호출을 하면은 클래스의 타입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몇 바이트인지 알 수 있고 그 바이트 수만큼 메모리를 할당을 하고 생성자를 통해서 초기화된 값을 그 메모리에 세팅을 한 다음에 그 포인터에 이 포인터를 그러니까 생성된 메모리 주소를 참조하는 포인터의 타입과 그 타입 메모리 타입을 흰 메모리 타입을 서로 비교를 해서 같은 타입인지 아닌지를 비교를 한 다음에 이제 넘겨주는 그런 포인터를 반환하는 그런 역할까지 하는 게 이제 new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new 키워드로 이제 동적 할당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 배열을 할당을 받아서 2칸짜리 배열을 처음에 할당받는 생성자의 초기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사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들어온 같은 객체 타입을 통해서 그 객체의 최대 사이즈, 그 객체 현재 사이즈를 초기화를 하고 지금 객체가 생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생성된 객체에다가 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생성할 때 그 객체의 값을 다른 객체의 값으로 똑같이 상대값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 복사 생성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복사 생성자를 통해서 이제 객체를 전달을 받고 그리고 이제 객체의 최대 사이즈와 객체의 현재 사이즈를 각각 생성하고자 하는 객체의 최대 사이즈와 현재 사이즈에 대입을 해주고 그럼 같아지겠죠. 같아지고 m 사이즈를 새로 이제 할당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객체가 막 생성된 객체에는 이 인트 포인터 값이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로 이제 흰 메모리에서 할당을 해서 넣어주는데 그 값을 어쨌든 기존에 들어온 객체가 이거를 메인이랑 같이 보면은 복사 생성자가 여기 있죠. 예. 이걸로 봤을 때 이제 들어온 객체 즉 ARR1이 가진 데이터는 이것들이죠. 1000, 2000, 3000 1000, 3000 데이터를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AMARR에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카피 함수로 호출해 주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이쪽을 이제 시그니처를 읽어보면은 int 포인터로 타겟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로는 소스를 받습니다. const int 소스를 받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카운트, 즉 얼만큼 이제 연산을 진행을 할지에 대한 카운트를 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얘가 타겟입니다. 즉 여기다가 데이터를 넣을 거기 때문에 새로 초기화해서 주소만 가지고 있는 메모리 공간만 가지고 있는 포인터를 넘겨주게 되고, 두 번째는 데이터와 공간, 즉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여기 있는 other.marr에 있는 데이터를 여기 marr의 데이터에 복사해서 넣을 거기 때문에 이 포인터를 넘겨주게 되고, 세 번째는 이 other 객체의 현재 값을 넘겨서 포문을 얼마나 돌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other 객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복사를 할 거기 때문에 other 객체 카운트만큼 돌면은 MARR 객체의 데이터가 전부 다 복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됩니다. 타겟, 소스, 카운트가 있고, 이 변수명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카운트만큼 도는데, 소스의 데이터를 역참조 연산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타겟의 공간에 대입하는 겁니다. 이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대입하면은 데이터 카피가 완료가 되고 객체 생성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카피와 이 ARR 데이터가 서로 같은지를 비교를 할 때 출력을 해보면은 이렇게 복사 생성자로 객체 생성, 여기 보면은 복사 생성자로 객체 생성한 다음에 결과값이 카피와 ARR 비교했을 때 true다. 이 true 값은 리절트에 담아 놓는데 이 리절트 값이 true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복사 생성이 완료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remove 함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remove 아니구나. 소멸자는 그냥 이제 객체가 삭제될 때, 객체가 언제 삭제되냐라고 봤을 때 스택 영역에 생성된 정적 객체, 지역 변수는 스택 함수의 호출이 끝날 때 이제 객체가 삭제가 되는데, 객체가 삭제가 될 때 프로그램이 해당 객체의 소멸자 함수를 호출합니다. 소멸자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이 객체의 경우, 이 클래스 타입의 객체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MARR이 동적 할당을 통해서 배열을 생성을 하기 때문에 메모리 공간, 데이터를 저장할 메모리 공간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딜리트 배열 이렇게 해가지고 해당 객체의 메모리 공간을 해제를 해주어야 메모리 누수 없이 잘 객체를 해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소멸자를 통해서 이 작업을 진행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터, 대입 연산자를 오버로딩해서 구현한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제공이 됩니다. 즉 클래스에 따로 프로그래머가, 개발자가 따로 선언하고 구현하지 않는 이상, 정의하지 않는 이상 객체를 생성할 때 컴파일러가 대입 연산자를 넣어주게 되고, 내가 만든 대입 연산자가 없어도 대입 연산자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좌변에 있는 객체에다가 우변에 있는 객체 값을 그대로 상태 값을 복사를 하게 됩니다. 복사를 하게 되면은 각각 서로 다른 메모리 영역이 있지만 서로 다 같은 상태 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같은 멤버 변수 값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포인터가 아닌 일반 변수들만 있을 때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포인터가 있는 경우에는 포인터의 값은 주소값이고 메모리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소값을 그대로 다른 포인터에 대입을 한다라는 거는 하나의 데이터를 두 개의 포인터가 서로 가리키게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한쪽에서 이쪽의 데이터를 변경을 하게 되면은 다른 쪽에서도 변경된 데이터를, 자신이 원치 않지만 변경된 데이터를 참조하는 꼴이 돼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자 얕은 복사가 아닌 깊은 복사를 하는 대입 연산자가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입 연산자를 오버로딩해서 새로 구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일단은 other 사이즈의 m 사이즈, 그다음 m 카운트의 other m 카운트를 그대로 복사를 해 놓습니다. 얘하고 다른 이유는,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객체를 통해서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어셈블리를 까보면 알겠지만, 함수가 호출될 때 호출한 객체의 포인터도 같이 매개 변수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매개 변수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이 전달된 매개 변수를 디스라고 하는데, 디스 포인터죠, 정확히는. 디스 포인터를, 그러니까
객체의 포인터가 전달이 되고 디스 포인터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인데 얘를 생략해도 되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생략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좌변에 있는 것들, 얘는 우변에 있는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보면은 대입 연산자를 어디서 사용하고 있냐라고 봤을 때 비교하는 거 여기서 사용하고 있네요. 이쪽에서 대입 연산자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ARR1이 이걸 찍어서 보여드리면은 ARR1이 디스가 되고 ARR2가 아더가 됩니다. 그래서 ARR2의 데이터를 현재 ARR1에다가 대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셈블리어를 보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지금 찍고 있고 디스어셈블리를 보면은 디스어셈블리를 보면은 ARR1이 있죠. 여기에 RDX, ARR2, ARR1 즉 이 매개변 얘하고 전부 이제 매개변수로 담아놓고 레지스터의 매개변수로 담아놓고 함수로 호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오퍼레이터 함수로 호출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연산자를 사용했는데 함수로 호출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연산자를 사용을 할 때 함수가 호출되게 되는데 이 대입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버로딩을 했기 때문에 오버로딩을 하지 않아도 함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생성해주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대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얕은 복사가 아닌 깊은 복사를 하기 위해서 연산자 오버로딩을 통해서 대입 연산자로 오버로딩을 했고 그 오버로딩 했기 때문에 제가 만든 함수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개 변수로 ARR2뿐만 아니라 ARR1도 가져갔다. 그리고 이 ARR1은 내부적으로는 디스 포인터로 쓰인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시켜보면 콜 통해서 이렇게 점프해서 가죠. 점프 테이블에서 가면은 이쪽에 함수가 있는 겁니다. 함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쭉 진행하죠. Q워드면 이제 8바이트 가져가는 겁니다. 한 번에 8바이트씩 있는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거 왜냐? 64비트 컴퓨터, 64비트 운영체제에서 64비트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자 여기 디스 보이죠? 자 RAX에 디스를 전달하는데 이 디스가 뭐다? ARR1이다. 즉 RAX는 즉 M 사이즈를 지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other 포인터를 RCX에 전달한 다음에 RCX 플러스 8에 있는 값을 ECX에 저장을 하게 되고 4바이트만큼 ECX에 읽어서 저장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ECX를 이쪽에다가 대입을 해서 이 대입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 값이 진행이 되는 건데 other에서 아마 RCX에 담긴 게 other인데 other에서 플러스 8 하게 되면 8바이트인 것 같거든요. 그럼 8바이트 플러스 하게 되면은 이 M 사이즈가 있나 봅니다. 그러면은 other 객체가 지금 이 클래스를 기반으로 생성이 됐고 M 사이즈가 이만큼이니까 여기서 이 포인터만큼 뛰어넘으면은 이 M 사이즈가 있는 겁니다. 즉 객체가 생성이 되면은 클래스 타입으로 객체가 생성이 되면은 함수 같은 경우에는 공용이기 때문에 클래스의 객체의 크기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포인터로 잡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멤버 변수의 첫 번째 멤버 변수의 주소가 곧 객체의 주소라는 거 해서 이 아더가 저장된 걸 보면은 이게 여기까지 와야 되는구나. 쭉 진행을 해서 여기 왔다. 이게 오게 되면은 디스하고 디스 찾아서 이제 왔고 그 다음에 이 아더가 아더의 주소가 곧 그 멤버 변수의 주소입니다. 아더 MARI 그쵸 이렇게 순서가 돼 있는데 이 아더의 주소값이 10인데 이쪽으로 가보면은 이렇게 8바이트가 이렇게 잡혀 있고 그 다음에 L2가 잡혀 있는 게 보이죠? 이게 값입니다. 즉 M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아닌가? F0으로 가면은 0A면은 10인데 이 10이 저장돼 있고 4바이트 14면은 20 1A면은 16에 14, 30이네. 12, 20, 30이구나.
10, 20, 30이 저장되어 있고 와 이건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어셈블리를 읽어보면은 아더의 주소값에서 RCX가 있는데 여기서 플러스 8 한 개 이 M 사이즈고 이 M 사이즈를 ECX에 담은 다음에 ECX를 RAX 즉 여기 디스죠. 디스에 플러스 8 한 거. 즉 같은 클래스 타입으로 생성이 된 객체들이기 때문에 간격이 같다는 겁니다. 즉 처음 8바이트는 이 인트 포인터가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이 M 사이즈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M 사이즈의 데이터를 넣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AX 플러스 8, RCX 플러스 8은 각각 사이즈를 M 사이즈 값을 M 사이즈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 값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해서 대입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대입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M 카운트 똑같이 여기 3이고 현재는 5인데 지나가게 되면 여기 3, 여기 3이 됩니다. 그래서 아더에 있는 값이 여기 디스로 옮겨졌다. 즉 ARR1과 ARR2가 있는데 ARR2의 값이 ARR1으로 옮겨졌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딜리트를 하게 됩니다. 딜리트를 하는 이유는 뭐 이제 MARR의 포인터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MARR이 가지고 있는 값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걸 끝내고 보면은 메인에서 보면은 대입을 하게 되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얘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얘가 가진 주소값을 해제를 해주고 얘가 가진 배열을 해제를 해주고 그럼 값이 다 날라가겠죠. 하지만 날라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새로 할당받은 다음에 여기 데이터 카피를 통해서 넣어줄 거기 때문에 데이터 카피를 통해서 이 other.marr 즉 ARR2가 가지고 있는 값들을 ARR1에다가 넣어줄 겁니다. 넣어줄 거고 그 다음에 디스포인터를 반환을 하게 되는데 다 넣어준 다음에 디스포인터를 반환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객체는 서로 같겠죠. 두 객체는 서로 같을 겁니다. 이 위에서 보면은 비교한 걸 보겠습니다. 먼저 진행 전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분리절투를 하게 되면은 리절트하고 엔드를 하고 앞에다가 불알파 달아주면 진행 전 그리고 이게 이제 진행 후가 되겠죠. 진행 후 진행 전 진행 후가 되고 이걸 지워야겠구나. 이렇게 하고 이거 대입한 다음에 자 여기 대입한 다음에 그 비교 값을 리절트에 담으면 진행 전 진행 후가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보면은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만 보시면은 ARR 진행 전 펄스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펄스라는 거는 서로 이 비교하는 것도 제가 만든 건데 비교하는 연산자도 제가 직접 구현을 했긴 했는데 일단 뭘로 비교하는지 나중에 보여드리고 비교했을 때 진행 전에는 펄스인데 진행 후에는 true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대입이 잘 진행이 됐다. 이 두 개가 같아졌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다. 비교 연산자도 제가 구현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서로 객체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정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객체를 비교해 버리면 에러가 납니다. 왜냐면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뭘 비교해야 돼? 내가 이 두 객체를 뭐 가지고 비교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아마 주소값으로 비교를 할 수도 있고요. 잠시만. 이렇게 에러가 나네요. 미스매치. 이 연산자 노 오퍼레이터 이 연산자가 없다. 매치할 수 있는 연산자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비교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객체를 비교를 할 때 비교를 하려고 하면은 오버로딩된 연산자가 없으면 비교할 수가 없다. 근데 비교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뭘로 비교해야 될지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현했는지 보면은 이 기준은 제가 정한 겁니다. 제가 정한 거예요. 뭐 자유롭게 정해도 돼요. 어떤 걸로 해. 근데 저는 일단은 현재 카운트와 아더 카운트, 즉 비교하는 대상이
자, ARR의 카운트와 ARR의 to 카운트, 즉 현재 가지고 있는 개수, 데이터의 개수가 서로 같냐부터 비교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서로 같지 않다면은 결국에는 이 두 배열은 서로 다른 거니까 값이 다 같아도 그 뒤에 있는 값들 때문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먼저 크기를 비교를 해서 크기가 같지 않으면 그대로 펄스를 리턴을 해서 같지 않다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로 길이가 같다. 그럼 이제 값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값을 비교를 하게 되는데 m 카운트만큼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게 other.m 카운트는 그냥 this.m 카운트는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둘이 크기가 같아서 일로 넘어온 거기 때문에 크기가 다르면 여기서 끊겼겠죠. 그래서 같아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m 카운트에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